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3 데이터베이스 이해 및 활용 파트를 맡게 된 유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션 3, 4에서 다루게 될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PC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 회원 중에서 그 사용할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KT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사이트로 다양한 데이터를 무료 혹은 유료 사이트 사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이후에 개인의 경우 개인 회원으로 진행하시고, 기업의 경우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 진행하는 방식은 상단 메뉴 중에 데이터몰에 데이터 마켓에 접속을 하신 이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데이터 다운로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데이터몰에 데이터 마켓에 접속을 해주십니다. 네, 데이터 마켓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세션 4 때 또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헤브론스타, 이 판매 기업 업체 중에서 헤브론스타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용 조건에 무료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24개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운을 해주셔서 그 추후에 혼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세션 4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내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서 데이터베이스란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의미를 가지면서 기록될 수 있는 알려진 사실들을 의미하는 걸 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특정 조직의 응용 업무에 공동으로 사용 시 운영상 필요한 데이터를 중복을 최소화하여 기억장치 내에 모아놓은 집합체라고도 부르고, 이 데이터의 중복 없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 관련된 모든 응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세계 또는 논의 세계라고 부르는 실세계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의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할 때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그리고 공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통합 데이터에는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의 모음이 있을 거고, 이 저장 데이터에는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이 저장 매체, 저장된 자료가 있겠습니다. 이 운영 데이터에는 이 조직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필수적인 자료들이 모아있는 데이터이고, 이 공용 데이터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이 실시간 접근성,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그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겠습니다. 이 실시간 접근성은 수시적이고 비례적인 질의에 대해 실시간 처리에 의한 응답이 가능해야 하고, 이 계속적인 변화는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이 삭제, 갱신으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동시 공용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에 의한 참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데이터 레코드의 주소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DBMS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리를 담당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요.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생성, 조작, 공유할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의 데이터베이스 정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타입, 구조,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정보는
이 카탈로그나 사전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 DBMS가 관리하는 기억 장치, 대부분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DBMS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조작은 특정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질의, 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리포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는 이 여러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오작동 또는 이 붕괴라고도 하는데 그 해당 오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과 권한이 없는 또는 악의적인 접근을 하려는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는 보통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는 수년에 걸쳐서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 DBM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것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 이 모두를 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여서 정보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DBMS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그다음 사용자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에는 이 사용자인 프로그래머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대학교 정보가 있는데요. 이 5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면서 각 파일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각 파일의 레코드 구조를 명시해야 하는데, 즉, 이 각 레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항목, 데이터 엘리멘트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entity라고 해서 저희는 스튜던트, 코스, 섹션, 그레이드 리포트, 그 다음에 선수 과목 5개의 엔티티를 지정해 줄 거고, 이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섹션은 특정 코스에 속하게 하고 스튜던트는 섹션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 코스는 선수 코스가 있다. 인스트러덕션은 섹션을 강의한다. 코스는 디파트먼트에 제공된다. 이 스튜던트는 디파트먼트를 전공한다. 이런 식으로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에서의 조작의 예시는 이 DBMS에서 수행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조작 기능인 질의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쿼리라고 하고 갱신, 업데이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쿼리의 예시로는 이 스미스의 성적을 검색하라 또는 2005년 가을 학기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검색하라 또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선수 과목을 검색하라 와 같은 질의의 예시를 들 수 있고, 이 업데이트 예시로는 스미스를 2학년으로 변경해라. 이번 학기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라. 이 지난 학기 데이터베이스 강좌에서 스미스의 성적을 A로 해라. 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 갱신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와 갱신은 DBMS의 질의어, 그러니까 SQL로 명시되어 있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의 예시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축할 때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응용을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소프트웨어 응용을 위해서 이 필요한 파일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관리 부서의 직원이라던가 이 회계부서의 직원들은 학생들과 성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을 구축하고 어떤 학생의 성적을 출력하거나 학기가 끝난 후에 성적을 삽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회계부서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수업료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즉 양쪽 부서 모두 학생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므로 학생에 대하여서 이 두 개의 다른 파일이 생성되며 각각에 대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복은 기억 장소의 낭비뿐만 아니라 변경 시 중복된 모든 파일에서 관련 레코드를 찾아서 동일하게 변경하는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의 특징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거나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 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의 특징은 데이터와 프로그램과의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인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일 구조를 바꾸면 그 파일 구조를 읽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새롭게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이 중복된 데이터를 파일마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시를 하나 들자면 학생의 신상 정보 파일과 성적 정보 파일의 학번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조합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파일로부터 통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단점은 데이터의 중복성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의 파일에서 중복 저장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복은 저장 공간의 낭비, 이제 갱신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 그 데이터 간의 불일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여러 파일에 중복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갱신이 불완전하게 처리될 경우에는 이 파일 간의 동일한 데이터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데이터 간의 무결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간의 종속성도 이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이 파일 안에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의 데이터 형식이 바뀌게 되면 그 파일과 관련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한적인 정보 제공도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파일을 가지며 각 파일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므로 개발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 체계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파일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암호 체계 같은 보안 장치가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처리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자기 기술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에는 메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하나의 DBMS가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격리 또는 데이터의 추상화 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 저장 구조가 변경이 되어도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고 변경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데이터 추상화를 이룰 수 있고 이 데이터 추상화란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개념적인 표현을 제공하는 데이터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기억 장치와 구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다중 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보다 관심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뷰로 정의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뷰를 가지고 있어서 테이블을 보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공유와 다수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동시성 제어 기능으로 다수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의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독립성을 보장이 됩니다. 중복을 피할 수 있어서 기존에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억 공간이 절약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또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표준화를 할 수 있고 통합하여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단점은 전선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이 대용량 디스크로의 그 집중된 접근에 의해서 과부하 발생이 생길 수 있고 백업과 회복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어서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벤더와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오라클사의 오라클, 그리고 오라클사의 MySQL, 마리아DB 파운데이션의 마리아DB가 있겠습니다. IBM사의 인포믹스와 DB2라고 이제 관공서, 국방, 의학 같은 공공기관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벤더가 있고 제품이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서버라고 요새는 되게 많이 쓰는 그런 DBMS가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 IT베이스의 IT베이스 HDB, 티맥스소프트의 티베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의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중복 제어, 접근 제어, 인터페이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중복되더라도 저장 공간이 낭비되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DBMS는 그 사용자마다 다양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서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DBMS는 사용자에게 SQL이나 CLI, GUI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능에는 관계 표현, 샤딩, 파티셔닝,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 표현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 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이 샤딩과 파티셔닝은 구조 최적화를 위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이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무결성에 관한 제약 조건의 정의,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무결성 제약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는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과 회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 도중에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발생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자 분류는 주소록과 같은 적은 양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구축하고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고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 구축, 관리, 조작하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사용, 관리하는 사용자들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 비슷한 걸로는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는 SA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최종 사용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쿼리, 업데이트,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저희 같은 유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캐주얼 유저, 초보 사용자, 전문 사용자가 있겠습니다. 이 캐주얼 사용자는 비정기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초보 사용자는 미리 일정한 용도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점원이나 여행사 예약 담당원 같이 바로바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전문 사용자는 복잡한 응용을 개발하면서 이 DBMS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겠습니다. 초보 사용자를 위해서 잘 정의된 기능을 응용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DBMS의 설계자 및 구현자가 있습니다. 이 DBMS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들을 말하고, 이 DBMS는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서 이 카탈로그 구현, 쿼리 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처리, 데이터 접근과 버퍼링, 동시성 제어, 회복, 보안 등 다양한 모듈을 구성합니다. 이 DBMS는 운영체제나 컴파일러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도구 개발자, 운영 및 유지 보수 요원이 있겠습니다. 이 DBMS의 장점에는 우선 DBMS의 사용에서 얻는 장점과 좋은 DBMS가 가져야 하는 기능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대용량의 다수 사용자용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관리, 사용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복성 제어입니다. 이 파일 처리를 이용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모든 사용자 그룹이 데이터 처리 응용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파일들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학적과 그 다음에 회계과 직원 그룹이 있다고 할 때 학적과에서는 과목과 성적 등에 관한 정보를 유지하고 이 회계과에서는 학생의 등록과 그와 관련된 고지서 정보를 관리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들 정보가 필요한 자신의 파일들을 정보를 중복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위와 같이 중복된 데이터들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이 논리적으로 한 번의 변경이지만 이 데이터가 중복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디스크 저장 공간이랑 메모리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에서 데이터의 불일치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 논리적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오직 한 번만 저장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질의 기능, 이 쿼리문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어된 중복성이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 제어된 중복성의 예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랜드 리포트 파일에 레코드에 접속한 다음에 스튜던트 네임과 코스, 넘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스튜던트와 섹션 파일에 다시 접근해야 되므로 검색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복의 허용은 이러한 경우에 유용하지만 데이터 브리치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복성의 제어는 그레디언트 리포트 파일에 각 레포트에 나타난 스튜던트 넘버, 스튜던트 네임의 값이 반드시 스튜던트 파일에 포함된 어떤 레코드의 해당 속성의 값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레드 리포트 파일에 각 레코드에 나타난 섹션, 아이덴티컬, 코스 넘버의 값이 반드시 섹션 파일에 포함된 어떤 레코드의 해당 속성의 값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이러한 값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검사 규정을 한 번 더 설정해 둠으로써 그레드 리포트 값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DBMS가 자동으로 일치하는 레코드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게끔 해서, 즉 데이터의 중복을 DBMS가 자동으로 제어를 하게끔 합니다. 이게 DBMS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권한이 없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 사용자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볼 필요가 없고 이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은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계정을 부여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사용을 하고, 이 DBMS는 이로 인해서 이 보안과 권한, 서브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이 DBA는 이 서브 시스템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접근 통제를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 DBMS는 데이터가 접근되기 전에 지정된 접근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랑 더불어서 DBMS 자체의 실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들면은 새 계정을 만드는 등 특권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DBA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초보 사용자는 미리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만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객체를 위한 지속성 기억 공간 제공이 있겠습니다. 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기도 한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복잡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프로그램의 변수 값은 프로그램의 수행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고, 이를 지속하려면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의 값을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자료 구조를 갖는 값을 파일에 저장할 때 파일 포맷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 역으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때도 파일 포맷으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 변수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객체 지향 DBMS는 프로그램 언어랑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포맷의 변환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DBMS의 장점 네 번째인데요. 효율적인 질의 처리를 위한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질의와 갱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DBMS는 원하는 레코드를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수한 자료 구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불리는 보조 파일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인덱스는 대체적으로 트리 자료 구조나 해시 자료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서 디스크 검색을 위해서 적절하게 변형이 됩니다. 백업과 회복을 제공합니다. DBM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장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 수행 도중에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나면 DBMS는 갱신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의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돌리거나 고장난 시점으로부터 나머지를 실행하여 갱신 트랜잭션의 결과가 완전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사용자들은 기술적인 지식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나누어지므로 DBMS도 이들 각각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캐주얼 사용자에게 질이어 쿼리문을, 응용 프로그래머에게는 이 프로그래머 언어 인터페이스를, 초보 사용자에게는 폼이나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를, 전문적인 사용자에게는 메뉴 기반 인터페이스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웹 GUI나 웹 연동,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능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간 복잡한 관계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형태로 연관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DBMS는 이 새로운 관계가 나타날 때 그 관계를 정의하고 연관된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의 시행입니다. 이 미니월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DBMS가 제약 조건들을 정확히 명시하고 검사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약 조건은 실세계의 의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설계 시에는 이 무결성 제약 조건도 같이 명시하게 됩니다. 그 제약 조건에는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고, 관계, 그다음에 키, 참조, 유일성, 업무 규칙 등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규칙을 사용한 추론한 수행이 있는데요. 이제 연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연역적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DBMS에서는 테이블을 트리거와 연관시킬 수도 있고, 이 트리거는 테이블의 갱신에 의해서 활성되는 규칙의 형태로 다른 테이블에 추가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능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떤 이벤트나 조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수행되는 능동 규칙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함축된 또 다른 의미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입니다. 이 조직 내 모든 부서에서 표준화된 문서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 데이터 구조 변경에 융통성을 부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료 구조가 어떠한 이유로 변경되어도 사용자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잘 들리십니까?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함축된 또 다른 의미로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을 DBMS가 처리하게 되는데, 이 DBMS를 사용할 때 개발 시간은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보다 4분의 1에서 6분의 가량 적게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융통성도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함축된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구사항이 변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바뀔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파일에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현대 DBMS에서는 이 저장된 데이터나 현재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신 정보의 가용성입니다. 이 사용자 중 한 사람의 갱신으로 나머지 사람은 즉시 변경된 값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성입니다. 이 DBMS를 사용하면 조직 내의 데이터와 응용이 통합되어 관리되므로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중복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젝트나 부서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각 부서의 장비를 따로 구매해서 정보를 별도로 네, 방금 잠시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어서 하자면은 이 규모의 경제성입니다. 이 DBMS를 사용하면 조직 내 데이터와 응용이 통합되어 관리됨으로써 이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중복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젝트나 부서의 업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각 부서에서 장비를 따로 구매하고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 동일한 예산으로 전체 조직이 더 좋은 처리기, 저장 장치, 통신 장치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이 규모의 경제성이고, 이제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과정은 DBMS를 이용한 응용의 역사와 이 응용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응용 개발의 시작은 계층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 등이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주로 이루게 되었고, 초기의 데이터베이스 응용은 회사, 대학, 병원, 은행과 같은 큰 조직에서 사용하는 레코드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응용에서 비슷한 구조의 레코드들을 주로 다루게 되었고, 이 주된 문제 중에 하나가 개념적인 관계와 물리적 저장 공간, 그리고 디스크에서 레코드의 위치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의 질이나 트랜잭션에 대해서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질이나 트랜잭션에 대해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저장 공간 구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응용 유연성이 확대가 됐는데, 이 관계형 모델은 70년대 소개 이후에 IBM과 세계 각 대학에서 연구되고 검증되어 왔으면서 이 80년대에 들어서 상용 DBMS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공간과 그 개념적인 표현을 분리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수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안으로 제공되면서 고차원적인 질의를 소개됩니다. 이 고차원적인 질의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질의를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의는 쿼리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 시스템들의 응용과 똑같은 응용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 새로운 질을 빨리 개발하고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80년대 초기에 소개된 상업적인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IDBMS는 데이터 레코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물리적 저장 공간 포인터나 레코드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장 공간, 인덱스 기술, 그리고 더 나은 질의 처리와 최적화 방법이 개발되면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고, 결국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객체 지향 응용과 더욱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 80년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출현과 복잡한 구조 객체를 저장하고 공유할 필요로 인해서 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인 OODB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초기에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관계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제공했기 때문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경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추상형 자료 구조랑 연산자의 캡슐화, 상속, 다용성, 객체 식별자와 같은 많은 유용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고, 하지만 모델의 복잡성과 초기 표준의 부재로 인해서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공학 디자인이나 이 멀티미디어 출판, 제조 시스템과 같은 특수한 응용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보급률이 5% 이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위한 웹에서 데이터 교환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함으로써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인 HTML과 같은 웹 출판 언어를 통해서 문서를 제공하고 또 생성하고 이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전자상거래가 웹의 주요 응용 중에 하나로 출연을 함으로써 실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의 일부는 DBMS에 의해서 동적으로 추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웹상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지금은 XML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응용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능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새로 대두되는 응용들은 이 고에너지 물리학과 같은 또는 인간 유전자 지도와 같은 분야에서 과학적 실험을 얻어내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과학적 응용이 있고 이 스캔한 뉴스 이미지, 개인 사진에서 위성 사진과 같은 여러 이미지,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의학적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검색하는 응용이 있고 영화와 같은 비디오 또는 신문이나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얻은 비디오 클립의 저장과 검색 응용이 있겠습니다. 특정한 패턴이나 관계를 검색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마이닝 응용이 있을 거고 특정 위치의 날씨 정보나 지도와 같은 이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응용이 있고 정기적인 경제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시계열 응용이 있겠습니다.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응용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델링을 위해서 단순한 관계형 표현보다 더 복잡한 자료 구조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수치형과 문자형 타입 외에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타입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산과 새로운 지리어 구조가 필요하면서 이 새로운 저장 공간과 인덱스 구조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DBMS 개발자들은 그들의 시스템에 새로운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를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형태의 범용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특정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진 부가적인 모듈 형태의 특수 목적의 기능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 DBMS를 사용하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의 보안, 동시성 제어, 회복, 무결성 제약 조건 등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응용에서는 오히려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DBMS가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이 발전하고 단순하고 잘 정의되어 있으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적을 경우 DBMS 오버헤드로 인해서 엄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이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이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BMS 아키텍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기 DBMS 아키텍처는 밀접하고 통합된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워크스테이션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서버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 서버에서는 데이터 저장, 접근, 탐색 등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 스키마와 인스턴트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하여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모형을 말하고 데이터 추상화는 데이터 저장 공간과 저장 구조와 세부 사항을 감추고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특징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추상화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사용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고 데이터 모델의 표시될 요소로는 데이터 구조, 연산, 제약 조건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 지향형 개념이 적용되어서 동작이 데이터 모델에 포함되는 추세에 의해 사용자 정의, 연산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엔티티, 아까 말씀드린 객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속성, 그다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의 분류로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 저수준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는 고수준 데이터 모델이 있고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이 먼저 표현 데이터 모델은 고수준 모델과 저수준 모델 사이에서 존재를 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고 데이터 저장 구조의 세부 사항을 은폐하지만 컴퓨터 상에서 직접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사용 DBMS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거에는 주로 네트워크 모델이나 계층 모델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과거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걸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명시하지만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내부, 개념, 외부 스키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키마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도식화한 걸로 이 레코드 타입의 이름, 데이터 항목의 이름, 일부 제약 조건, 유형들과 같은 스키마의 일부 관점들만 나타냅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개념적 스키마 다이어그램의 예시인데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 스턴트, 코스, 섹션, 그래드 리포트 같은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스키마로 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인스턴트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연산이 수행될 때마다 새로운 다른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DBMS는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스키마에 명시된 구조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상태임을 보장해야 하고요. 이 네포와 웨어는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네포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웨어이라고 합니다. 이 3단계 스키마 아키텍처와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계 스키마 아키텍처에는
이 외부 스키마, 이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 유저 뷰라고도 합니다. 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것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으면서 이 하나의 외부 스키마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또는 사용자가 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관점을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이면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개체 간의 관계나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접근 권한 보안, 그리고 무결성 규칙에 대한 명세를 정의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단순히 스키마라고 하면 개념 스키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은 이 DBA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스키마입니다. 이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이고, 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레코드의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순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가 보는 관점의 스키마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사상으로는 외부 스키마에 참조하여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개념 스키마에 대한 요구로 변환을 하고, 다시 내부 스키마에 대한 요구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최종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사용자의 뷰와 HR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그림으로 그린 건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데이터 독립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외부 스키마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개념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 이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와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는 흔히 데이터 정의 언어인 DDL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구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 외부 스키마를 정의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이고 물리적 구조 및 이제 구조관의 사상을 정의합니다. 이 스키마에 사용하는 제약 구조를 정의하기도 하고 데이터의 물리적 순서를 규정합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인 DML은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삽입, 검색, 삭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조작 언어고 일반적으로 지리 언어라고 부르는 쿼리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DML 명령어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삽입되어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호스트 언어라고도 하고 삽입된 DML 명령어를 데이터 부속 언어라고도 합니다. 네, 데이터 제어 언어인 DCL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이 권한 제어, 회복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설정입니다. 이 데이터 정확성을 위한 무결성 제약 조건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이 데이터 회복이나 병행 수행을 같이 제어하기도 합니다. 이 DBMS의 인터페이스에는 메뉴 기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선택 사항을 리스트로 보여줌으로써 이 메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이 지르이어에는 특정 명령들이나 문법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 사항들을 단계적으로서 하나씩 고르면 지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폼 기반 인터페이스에는 양식, 형식 기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폼을 보여주게 되고, 이 사용자는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하기 위해서 양식의 모든 항목들을 입력하거나 사용자가 일부 항목들을 채우게 되면 이 DBMS가 부합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개 초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입니다. 흔히 GUI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사용자는 그림을 조작해서 지리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 많은 경우에는 GUI는 메뉴와 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연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표현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요구를 인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자연어 형태의 요구된 동등한 지리를 생성한 이후에 이 DBMS로 넘겨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요구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 과정이 필요가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자연어 지리 인터페이스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성 입력이나 출력 인터페이스는 한정된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응용해서 일반인들이 정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에는 이 초보자는 몇 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원의 입출금 처리, 이 잔고 처리, 이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간결한 키보드의 기능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인데 이 DBA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명령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정 생성, 계정 권한 설정, 시스템 매개 변수 값의 설정, 스키마 변경,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의 재조직 등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데이터 정의 언어 컴파일러에는 데이터 정의 언어로서 이 DBMS 구성 모듈인데 이 명시된 스키마 정의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키마들에 대한 정보를 DBMS 카탈로그 안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카탈로그는 파일의 이름과 크기, 데이터 항목의 이름과 데이터의 타입, 각 파일의 저장 형태, 스키마 사이의 사상 정보, 이 제약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다른 모듈들은 이런 정보를 사용할 때 필요할 때마다 카탈로그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와 별개로 이제 지리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화식으로 입력된 고수준 지리들을 파싱해서 연산과 데이터 요소들을 정확한가를 분석을 하고 내부 형태를 컴파일하게 됩니다. 이 지리를 최적화하는 것은 지리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된 내부 형태는 이 지리 최적화기에 거치게 됩니다. 이 지리 최적화기는 연산들을 재배치하고 연산들의 순서를 바꾸고 중복이 존재하면 제거하고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알고리즘과 인덱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프리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C, C++ 등의 호스트 프로그래밍어로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조작 명령들을 추출하게 되고 이 추출된 데이터 조작 명령들은 데이터 조작어 컴파일러로 보내져서 목적 코드로 컴파일이 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은 호스트 언어 컴파일러로 보내지게 되면서 이 목적 코드로 컴파일이 됩니다. 이 두 목적 코드가 링크되어서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에 호출 등을 포함하는 실행 언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미리 작성된 트랜잭션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조작 언어 컴파일러 DML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 명령들을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 목적 코드로 컴파일을 하게 되고 이 호스트 언어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 명령이 제거된 응용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들을 목적 코드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 시 실시간,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처리하게 되고 DBA의 특권 명령인 실행할 수 있는 쿼리문을 날려서 이 런타임 시 매개문수를 받을 수 있는 미리 작성된 트랜잭션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사용 사정과 연동되어 동작하면서 사전의 통계 정보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시성 제어, 백업, 회복, 서브 시스템은 트랜잭션의 관리를 위해서 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와 통합적으로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 데이터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와 주 기억 장치 간의 저수준 입출력 연산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기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 기억 장치 내에 버퍼 관리와 같은 데이터 전송 관련을 기능들도 수행을 합니다. 이 관련된 사진인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틸리티입니다. 구성 모듈들 외에도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을 도와주는 유틸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유틸리티에는 이 적재 유틸리티, 백업 유틸리티, 파일 재조작 유틸리티, 성능 모니터링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적재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이나 순차 파일과 같은 데이터 파일들을 자동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백업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테이프 장치나 디스크 장치에 복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사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재조작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구조를 다른 파일 구조로 재조작을 하게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모니터해서 사용 통계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성능 모니터링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정보를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일들을 재조작할 것인지 이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이 데이터 사전 시스템인 이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와 제약 조건들에 대한 카탈로그 정보 또는 설계 결정, 사용 표준, 응용 프로그램 기술, 사용자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DBMS 카탈로그와 유사하게 사용이 되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DBMS 소프트웨어보다는 주로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이 데이터 저장소 혹은 정보 저장소라고도 하는데 네, 케이스 응용 개발 환경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툴로는 ERWin, 토드볼 데이터 모델러 등이 있습니다. 이 응용 개발 환경으로서는 파워빌더랑 JBuilder, JDeveloper 등이 있고 이 통신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컴퓨터 터미널, 워크스테이션, 마이크로 컴퓨터나 소형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입니다. 이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에는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가 존재하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에 DBM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응용 프로그램,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모든 것을 모아놓은 구조입니다. 이 사용자는 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든 처리는 집중화된 단일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중앙 집중식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해당 파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에는 기본적인 2티어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특별한 서버를 지정을 해주고 이 DBMS 서버나 파일 서버, 프린터 서버, 웹 서버, 전자우편 서버 등이 있고 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응용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서버들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논리적인 2티어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MS를 위한 2티어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에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게 되는데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GD 서비스 서버, 트랜잭션 서버, SQL 서버가 있고 GD 처리와 트랜잭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상에서 수행되는 응용들은 ODBC라는 것과 JDBC라는 표준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응용 서버 또는 웹 서버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서버는 외부로 연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비즈니스 규칙들을 저장함으로써 중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층을 통해서만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3티어 서버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를 그리면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잠시 다음 강의에 가기에 앞서서 제가 원래 이번 강의에 목표였던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개요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아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지리어에 대한 겁니다. 이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I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 IDBMS에서 자료의 검색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소멸, 수정, 데이터베이스 객체, 접근, 조정 관리를 위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 대다수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이 SQL을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SQL 명령의 종류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문법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정의 언어인 DDL, 이 스키마 관련 명령입니다. 이 데이터 조작 언어인 DML, 인스턴스 관련 명령입니다. 이 데이터 제어 언어 DCL 같은 경우에는 보안, 트랜잭션 관리, 롤백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이 DDL 명령어에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해당 스키마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도 많고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거나 롤백이 되지는 않는 이 드롭 테이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테이블, 내부 데이터는 전체 삭제하지만 테이블 스키마는 삭제되지 않고 이 롤백도 되지 않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DML 명령어 같은 경우에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와 같은 명령어가 있고 DCL 명령어에는 grant, revoke, send transaction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DCL 명령어에서 begin, commit, rollback 같은 건 트랜잭션을 시작하거나 실행 확장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는 명령어이고 이 세이브 포인트나 락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롤백 지점을 설정을 해주고
테이블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네, SQL에 이어서 SQL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연산자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덧셈뺄셈과 같은 연산자도 있긴 한데 보통 많이 쓰는 게 는 아니면 부등호 표시라던가 between, like, in 같은 문자열을 사용을 해서 해당 연산자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저희 헤브론스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복습을 하실 경우 해당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재무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자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도출하는 경우도 있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자를 직접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SQL 데이터 타입에는 SQL 테이블에서 각 컬럼은 그것이 포함한 값에 대한 자료형을 선언하기도 하고 ANSI SQL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 흔히 말해서 char이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는 고정, 복, n, 문자열, 필요한 만큼 공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차라고 해서 이 character bearing이라고 하는 건 가변폭 문자열로 최대 n개의 문자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를 표현하는 거에는 뭐 integer, small integer, float, real, double precision, numeric, decimal, 뭐 등등등등 이와 같은 수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들도 있고 보통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가변형을 쓰냐 아니면 고정을 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비트열 같은 경우는 n비트 고정 크기인 비트와 저희가 바차 같이 이제 가변형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 베어링이라 해서 n비트까지 가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비트 베어링도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같은 경우는 date라고 해서 날짜 값을 넣는 것도 있고 time이라고 해서 시간 값을 넣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이 타임 스탬프라고 해서 이 데이트랑 타입을 하나의 변수로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SQL에서는 toDate, toTime, toTimestamp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간의 날짜와 시간 now 함수와 이 시스템 변수 sysDate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SQL에서의 기본 제약 조건에서는 이 제약 조건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속성에 대한 제약 조건과 디폴트 값을 명시할 때는 이 속성의 널 값을 허용 여부를 할 때는 not null, 이 속성의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줄 때는 디폴트 뭐뭐뭐 값, 이 속성의 값을 특정한 값들로 한정을 할 때는 check 값의 범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되고 키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의 명시 같은 경우에는 create table 명령어에서 이 primary key 절은 테이블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상의 속성들을 명시를 하고 unique 절은 대체 키를 명시를 하고 polygon 절은 참조 무결성을 명시를 합니다. 네, 외래키, 이 polygon 키 같은 경우에는 정의할 때 참조 무결성 위반 시 취할 동작을 명시할 수도 있는데 이 동작의 종류에는 cascade, 그 다음에 send, set default가 있으면서 이 위반의 종류에는 on delete나 on update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도메인 제약 조건 명시할 때 테이블을 만들면서 SID는 int 타입으로 명시를 하고 primary 키를 지정을 해주고 SName은 바차 20으로 지정을 해주고 rating은 int로 지정을 해주고 age는 int로 지정을 해준다. 이런 식의 제약 조건 명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키 제약 조건 명시하는 절인데 이 테이블 보어트라는 테이블을 만들 때
DID는 int로 지정을 해주고 primary 키를 지정을 해준다. 이 외래 키를 지정을 해줄 때도 이 poison 키가 SID를 지정을 해주고 레퍼런스는 이 sailor라는 테이블의 SID이다. 라고 제약 조건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SQL에서 스키마 생성, 소멸, 변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마 생성을 할 때 새로운 테이블, 기본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며 이 테이블의 이름과 함께 각 속성과 데이터 유형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유형에는 integer, float, decimal, char, varchar 같은 데이터 유형들이 있고 이 속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primary key, poison key, unique, non-null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키마 생성문을 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약 같은 거를 걸어서 명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create table, department라는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 스키마 소멸문은 drop tabl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테이블과 관련된 제약 조건들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스키마는 유지하지만 모든 투표를 삭제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이 명령을 사용해서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dependent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drop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dependent라는 테이블을 유지는 하지만 이제 모든 투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truncate 테이블을 쓰면 됩니다. 스키마 변경문입니다. 이 테이블 이름의 변경, 속성의 추가 또는 제거, 이 속성 이름의 변경, 속성의 도메인 변경, 속성에 대한 제약 종을 추가 또는 삭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속성을 추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포함된 모든 튜플에 새로운 추가된 속성에 대한 널 값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추가된 속성에 대한 non-null 제약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아래와 같은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성을 삭제를 할 때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하나 한 번의 명령에 하나의 속성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alter table res라고 해서 res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drop column 해줘가지고 알테이트에 컬럼을 날리거나 이 속성 수정 같은 경우에는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고 기존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속성의 디폴트 값, 난누의 제약 조건의 변경을 통해서 해당 속성의 수정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alter table 또는 modify 컬럼을 사용해서 해당 컬럼의 뭐 타입 같은 거를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속성 이름 변경입니다. 해당 속성과 관련된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alter table 지정을 해주고 rename 컬럼 해줘가지고 sname을 name으로 변경을 한다. 같은 예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 조건 추가에는 테이블 생성 이후에 속성의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alter table로 sailor를 이제 불러오고 add constraint sname unique 그래서 unique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제약 조건 삭제를 위해서는 이 테이블 생성 이후에 속성에 걸린 제약 조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 명을 알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에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약 조건을 조회하는 명령은 DBMS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lter table 해주고 drop constraint sname unique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사용 DBMS 상에서 작성 실습을 할 수 있는데 실습 참고 사이트는 뭐 오라클, MySQL, 아리아DB 저게 아리아DB가 아니라 마리아DB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PostgreSQL, DBA 커뮤니티 그룹이라는 데서도 할 수 있고 DB 사랑넷 아니면 소프트 컴퍼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튜브 사이트도 있는데 해당 유튜브 사이트나 한빛미디어 이것이 MySQL이다. 유튜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지리문에는 이 SQL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문장을 가집니다.
이 쿼리 스테이트먼트는 다음 세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select from, take where 이런 식으로 select를 해준 다음에 attributed list를 호출해주고 from을 해준 다음에 table list, 뭐 where, conditio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where 절에서 그 join 기술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 테이블끼리 연결을 위해서 where 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관계대수와 SQL의 중요한 차이점은 관계대수의 결과 릴레이션십은 일종의 집합이기 때문에 중복 튜플을 가질 수 없고 이 SQL의 결과 테이블은 중복 튜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복 튜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라 다중 튜플, 이 멀티셋 또는 백이라고 하는데 다중 집합이라고도 합니다. 그 디스팅트를 사용을 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 질의 예제를 위한 컴퍼니 IDD의 스키마를 그려봤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SQL에 대한 기본 질의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해서 해당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섹션 5에서 바로 실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KT의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사이트에서 저희 헤브론 스타 데이터를 다운로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션 3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